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15번째 시간으로 남제이 회고록 8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제이 회고록 8. 송지영. 구름에 달가듯이 술집 술래. 언론인 소설가이자 독립운동을 했던 우인 송지영 1916에서 1989 시는 수호지에 나오는 급시 후 송광을 연상케 하는 선비다. 아마 우인이라는 그의 아우도 급시 후에서 한자 땄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인의 고향은 본래 평안도인데 선친이 정강록파였어 김용만 의원, 김계원, 육군대장 등의 지방과 함께 집단으로 영주군의 풍기로 이주하였다 한다. 그는 신식학문을 생략한 채 한학 공부에 열을 쏟아 대단한 수준이 되었으며 한때 동아일보에 관계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대학 공부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해방되던 때 우인은 일본의 혁명소에서 지금도 연변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 김학철 씨와 함께 우인의 고향인 풍기에 먼저 들렀는데 우인은 김학철 씨가 북의 집으로 떠날 때까지 사랑채에서 같이 기거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던 부인이 안채에 있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보면 구식이라 할 유교적 선비의 모습이다. 우인은 후배를 아껴 술 사는 것을 취미로 삼다시피 하였으며 술집 아가씨들도 몹시 귀여워해 주었다. 백발이 신선처럼 생긴 선비인 그에게 여자들은 경계심이 전혀 없이 따랐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윤정인 씨와 어울려 맥주를 마셨고 한 번은 윤정인 씨 부모님이 계시는 여의도 아파트의 우인과 저녁 식사 초대를 받기도 하였다. 그 우인 술을 한 집에 오래 마시는 타입이 아니었다. 잠깐씩 하루 저녁에 서너 집을 술래야만 끝난다. 나도 방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술값보다 팁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한학이 높고 서예 등의 감시관이 전문가 수준이어서 가끔 서하의 감정을 해주기도 하고 소개도 하여 부수입이 많았다. 우인을 따르던 많은 술집 아가씨들이 돈을 모으면 술집을 따로 차린다. 그러면 술집 이름은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우인에게 장명 부탁이 나간다. 70년대에 유명했던 사섬, 아람, 해바라기, 향, 안개의 고향이라는 뜻, 가을 등등 분위와 운치가 있는 옥호들이다. 독립운동, 형무소살이, 신문사 편집국장, 정치활동, 해방후 철기, 이범석 장군의 연설문을 써주었다. 형무소살이 또 신문사 간부, 형무소살이 그런 인생이기에 그는 도가 통해 있다. 아등바등하지 않고 마치 박목월 시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에 달가듯이 살아간다. 말년에는 국회의원, 문해진흥원장, KBS 이사장 등 관복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우민에게는 무엇 대단한 시설이야. 술집 스탠드에서 조용히 담소하며 마시는 양주 칵테일에서 오히려 인생의 진미를 느꼈던 게 아닌가 싶다. 이병주, 볼보와 곤약, 여인을 사랑했다. 소설 알렉산드리아, 지리산, 광부연락선, 쥐일부채 등 비교적 진지한 작품에서 시작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설을 대량 생산한 나림 이병주. 요즘 그를 잘 알던 사람들과 회고담을 나누게 될 때 나는 그를 잡놈이라고 표현한다. 나림 이병주 1921에서 1992. 결코 나쁜 뜻이 아니다. 도덕, 무도덕, 비도덕, 부도덕의 모든 차원을 넘나들며 만물상과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온 인물이기에 친밀감 가는 뜻으로 잡놈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도덕의 경계를 넘나든 잡놈, 간단히 그의 이력을 보면 하동 소주주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억지로 중매결혼 시켰다. 일본에 건너가 두 대학에서 불문학 공부를 하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가 중국에서 해방을 맞았다. 귀국하여 해인대학, 지금의 고향남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부산에 있는 국제신보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편집국장, 주필 등으로 문명을 날렸다. 중간에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 문해 공작반으로 특히 살로메를 연출하기도 하였다고 자랑한다. 또 그가 숨기는 것은 4.19 혁신계로 고향 하동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일, 그 나림이 혁신계라고 하는 5.16후 2년여 형무소살이를 하였다. 거기서 구상하여 추록 후 발표에 주목을 끈 것이 중편소설 알렉산드리아이다. 나는 당시 조선일보 문화부장으로 있었기에 그의 소설을 지면에 크게 소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나림과 나의 술과 잡설의 인연. 어지간히 어울려 다니며 마시고 떠들었다. 나림이
걸선 수입으로 한껏 사치를 했다. 옷도 고급 빨간색 개똥의 넥타이에다 양말 스웨트댄째 볼보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스테레오 베토벤을 듣는다. 화식집에서 회에 청주를 마시고는 2, 3차는 카페에서 주로 꼬냑 물론 맥주얼도 가지만 말이다. 4.19 직후 혁신교 활동 5.16으로 2년간 없고 그래서 나는 은근히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다. 그랬더니 2년여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주록하면 마음껏 사치하겠다고 작심했다는 것. 아동 소유주 집안의 도련님 같은 발상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그에 대한 감정을 숨기기만 한 것 같다. 오히려 김현욱 서울시장,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등과 밀착하였고 때로는 박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었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이 죽은 후에는 예를 들어 소설 글을 버린 여인에서처럼 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다. 나림이 국제신문 주필로 있을 때 부산일보 주필은 박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 씨였고 마침 박 대통령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어서 세산 죽이 만난 술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형무소에 2년여 잡아가 놨다니 절치부심했을 것이다. 관철동에 있는 사슴도 자주 갔는데 나림의 진주자령은 대단하다. 재계 구인의 관계 김현옥, 과학계 최영섭, 시단의 설창수 씨 등이 진주가 제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소설에는 이병주가 있고 하고 받는다. 그때 그는 놀리지마 하지만 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림에게 나림은 언론소설, 술, 여자, 사업, 정치 등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 나는 겨우 언론과 술 정도만 따라가고 있으니 안심하다고 탄식 겸 익살로 말하기도 했었다. 하룻밤에 여성들 도덕 무장해제시켜. 여자 그 문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그야말로 추정을 불허하는 인물이다. 그중 탈이 적은 한 가지 에피소드만. 조덕성 씨는 나보다 10살 가까이 위지만 같은 조선일보 노선소리원으로 계속 함께 몰려다니던 술친구다. 그 조덕성 별명이 조대감인데 그 조대감이 3일 빌딩 뒤 인삼찻집으로 나를 안내한다. 세금 때문에 찻집이라 하지만 밤에는 의젓한 양주집이다. 중년 마담이 미모나 품위의 수준급이어서 나는 조대감을 격려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조대감은 맥주를 기울이며 이병주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원망을 한다. 사연인적 조대감 천려일실로 그 찻집에 나림을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갔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나림 빨간 장미꽃 한 송이와 함께 홀로 나타났고 그가 익살로 말했던 대로 도덕재무장이 아니고 도덕무장해제 끝이다. 한 번은 각각 해외여행을 하다 동경 제후호텔에서 함께 묵은 일이 있다. 함께 투숙했대야 나림과 침식사를 함께 할 정도이지 그 후에는 밤중까지 각각 바빴다. 나림과 짐 식사를 함께하고 호텔 매점에 들렀다. 우선 아사히 신문, 인터내셔널, 헤랄드, 드리봉까지는 각자 집어드는데 나림이 한 발 더 나간다. 그가 르몽드까지 집어드는데 나는 프랑스어가 턱없이 모자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뿐이 아니다. 그는 일본 서점에서 미셸 푸코의 책을 여러 권 샀다. 나는 점 넣는 이름이어서 푸코가 누군가 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그가 그렇게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느강에 오줌 갈기기 위해 프랑스 유학 신청. 일본에서 대학 시절 프랑스 문학을 전공해서나 프랑스 여행도 했던 나림은 로제 상바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와 요점 교제를 하던 중 프랑스 국비로 유학을 갈 수 없겠느냐고 말을 건넸다. 상바르 대사는 세상 프랑스 유학이냐고 의아해한다. 나림 아름답다는 세느강변에 한번 오줌을 갈기는 쾌감을 위해서라고 지치로 대답한다. 상바르 대사도 역시 프랑스 사람다운 약간 비꼬는 익살로 내가 들은 제일 그럴듯한 유학 이유라고 프랑스 공부를 주선해 주었다. 나림은 자기가 아끼는 국제신문 때부터 후배인 이종호 조선일보 부장을 유학길에 떠나보냈다. 프랑스 이야기에 생각나는 게 있다. 내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 학년 유학하고 500권점의 책을 사와 그에게 구획시키면서 앙금만 선물로 주겠다고 하니 그중 아주 얇은 책인 샤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짚는다. 반년쯤 후 그 책으로 베케트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나림의 그 안목이요. 그렇게 나림과
술과 잡술로 어울린 인연으로 나는 나림이 70세의 병사에 살 때 그를 위한 추도사를 했다. 유명한 수술가인데 그는 문단 교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자주 그에게 소설을 너무 대량 생산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 문학성 높은 작품을 쓰라고 충고했다. 환갑이 지나면 그런 말을 하고 했다. 그런데도 여러 집 살림과 후화생활 습관 때문에 원고료를 위해 그를 양산해야 했다. 정성을 쏟았더라면 그가 원했던 대로 한국의 시바르타르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만한 체험의 양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소설가를 나는 아직 발견 못했다. 그 후 북한산 기슭에 그의 어록비를 세웠다. 그가 좋아했던 북한산에 관한 수필 구절을 따서 각자했다. 송남원, 박진목, 한우사 등과 함께 술을 따랐는데 특히 한 동네 출신인 여배우 최지희 씨가 애석해했다. 나를 모델로 소설을 쓰겠다고 했었는데 조덕성 정각에서 마시고 대포집으로 2차 100번 장례식 기사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명사회부 기자, 언론계에서 조대감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조덕성 씨는 6.25 전 이른바 해방공간의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타고난 사회부 기자를 할 만큼 연파 기사로 필명을 날렸다. 100번 김구 선생이 암살되었을 때는 특히 그 장례식 기사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듯 그 이야기가 가끔 입에 오른다. 여러 회사의 사회부장을 거쳐 조선일보에 정착해서는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으로 정년 퇴직까지 오랫동안 있었다. 조덕성 1926, 1997은 해방 직후인 1947년 조선통신을 시작으로 국제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를 거쳐 전남일보, 논설고문 등을 역임했다. 댓글을 배워 멜글로 쓰는 사람 조대감은 요새식으로 고등학교가 최종학력인데 대줄 뻔치는 지식과 필력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더욱 감탄했다. 많은 기자들의 모범이었기에 나는 그와 친해지고 쓰는 신문기자의 모범은 조대감이며 만약 정치를 한다면 정치인의 모범은 송남은 씨라고 내놓고 이야기했었다. 또 공교롭게 송조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 조대감은 송남은 씨를 스승처로 모시는 처지다. 경심 송남은 씨는 해방구 우시다 김규식 선생의 비상실장도 안바있고 4.19 후에는 통일사회당의 당무위원장을 하는 등 핵심계의 중심으로 활약했었는데 학처럼 깨끗한 인품을 갖고 있다. 최근에 해방 3년사 1,2권 저술로 심산 김창순 선생을 기념하는 심산상을 타기도 하였다. 명사회부 기자답게 조대감의 술 실력도 대단하다. 술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데 특히 막걸리, 소주 등 대포집을 좋아한다. 그와 어지간히 술자리를 자주 한 셈인데 그는 안주파 아닌 비안주파다. 심한 주당은 소금만 좀 먹는다고 하는데 그는 거의 그런 급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만 안주는 무나 김치 몇 조각이다. 신문기자 초년 시절 어울려 보니 주당 선배 중 몇 선 냉면 대접에 청주 큰 병 한 병을 모두 부어놓고 소독제를 걸친 후에 그것을 몇 번에 걸쳐 꿀꺽꿀꺽 다 마시는 게 아닌가. 이른바 경험이다. 고래가 마시듯 하는 것이다. 조대감은 술이 강한 특이 체질인 것 같다. 그렇게 마시고도 50이 넘어 종합신체를 하니 간이 말짱하다는 것이다. 키가 크고 목이 길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의 한들을 연상시키는 체구이다. 아이고 이제 술을 마시는 것 같군. 신문사 간부 때는 요정 초청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청운각 같은 곳을 좋은 요정으로 꼽았다. 그런데 말이다. 조대감은 고관 초청으로 청운각 기생 파티에 참석하고 수도 나와서는 꼭 그러면 대표집에서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술을 마시는 것 같군. 조대감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에 합류한 나는 김성도 의원과 트리오를 이루어 거의 매일 함께 돌아다녔다. 우리들의 합창곡은 일반군가인 동기벚꽃이다. 너와 나는 동기의 벚꽃 같은 항공대 뜰에서 핀다. 그토록 서로 맹세한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는 왜 저버렸느냐, 너는 왜 죽어갔느냐. 군가라지만 어찌 보면 염전 또는 반전의 애조띤 노래로 일본 군가이지만 마음의 그리낌 없이 소리 높이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세월이 가면을 부른다. 이른바 18번이다. 지금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면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하네. 사랑은 가고 추억은 남는 곳. 그 옛날의 호수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싸늘한 가슴에 있네 모더니스트 시인 박인환이 6.25 직후 뼈인 서울 명동에서 문화인들이 모이던 은성대포집 탤런트 최우람 자당이 경영해서 술이 권하여지자 담배값 뒷면에 쓴 적흥시를 방송인 이진섭이 샹송 비스치 곡을 붙였고 배우이자 가수인 나혜심이 처음 부른 것이다. 오랜 후 나혜심 자매가 충무에서 뚜리바라는 카페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송지영 선생을 따라가면 송 선생 인격 때문일 것이지만 막판에 나혜심 씨가 이 세월이 가면을 불러주었다. 자주 가서 그 노래를 익혔다. 한 번은 청와대에서 주홍에 못 이겨 의원들이 출신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를 불렀다. 부산은 돌아와요 부사랑, 전남은 목포의 눈물, 그런 시기다 서울 차례가 왔는데 서울 창가를 부르는 것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하여 서울 출신답게 상숑조의 세월이 가면을 한곡했다. 그랬더니 두말할 것 없이 장래 감탄 명동에서 탄생하였으니 서울의 노래로 하여도 좋을 듯하다. 박인환 시인은 그 얼마 후 사고로 세상을 떠나 그 시가 마지막 시가 되었다. 술자리는 내 노래 다음에 조대감의 부용산으로 끝난다. 부용산 우리끼리의 잔디만 풀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단 장면은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불어라. 이 부용산이 작년 1998년 편집자로부터 언론에 화제가 되고 리바이벌이다. 얼마 전에는 여배우 손숙 환경부 장관 잠깐 씨의 남편 김성욱 씨가 주도하여 목포에서 부용산을 위한 음악회도 열었고 남도에는 그 노래비도 세워졌단다. 그만큼 유명해진 노래인데 조대감이 부를 때는 잘 몰랐다. 조대감의 성량이 그렇게 좋아 나는 자주 그에게 부용산을 정하였다. 나도 부용산의 정자가 되어버렸다. 신군부 앞에서 노래 사절. 술에 그렇게 강한 조대감도 요즘제 허하여 그럴듯한 일이 없었다. 한 번은 미모에 여교수가 접근하여 하기에 흥분하여 나에게까지 경가보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종당에는 참담한 꼴이 되어버렸다. 사랑이 아니고 조대감을 출세길에 괴무히 이용하려 했던 것. 5.18 사태 후 각 사회 각계 간부들이 한국정치문화연구원에서 일주일씩 합석교육 받는 일이 있었다. 연찬이라 했다. 조대감과 내가 함께 갔더니 정호영 당시 육군참모차장 등 신군부의 실세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 마지막 날 밤 모두 모여 송별 파티를 흥겹게 가졌다. 나는 뭣도 모르고 조대감에게 예의 부용산을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끝내 그절 그 파티에서 함구로 일관했다. 광주에 비극을 일으킨 신군부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그 심정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조대감의 고향은 순천이다. 처음부터 그런 지역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데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한국에서 농토가 제일 넓은 곳이 호남, 그러니 대지주제가 발달하였고 그것은 또 소작인이 가장 많다는 뜻도 되지. 그 대지주와 가난한 소작인 사이에서 이른바 호남 기지를 운운하는 게 생겨난 게 아니겠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자 조대감은 남쪽 자문위원으로 활약했으며 그 해박한 지식과 호감 주는 목소리로 하여 인력 텔레비전의 스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있었다. 그때 각 언론계에서는 조대감이 박 대통령과 기분 좋게 술 마시던 그때 2차를 가자고 의기투합하여 도남동 쪽 밀주집 이른바 석굴암에 같이 갔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본인은 뭘 하고만 말할 뿐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데 두 사람이 술 마시는 방식이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같이 간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둘 다 생내직인 막걸리 타입이 아닌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